맨날 이렇게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오늘 로메이징 온에어에서는 이 밥상머리 전쟁을 끝내줄 구원 투수를 모셨습니다. 식생활 교육 멘토 가은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좋은 세포, 면역세포, 유산균, 백혈구, 적혈구. 인스타에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을 건강하게 먹이려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커지게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한 달에 거의 200명이 가까이 되신 분들을 제가 이제 건강한 식습관과 이런 편식 같은 고민들을 같이 다루고 도와드리고 있는 가은맘입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보면 가온이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잘 먹는데 우리 가온이는 원래 잘 먹는 아이였는지 처음부터 그렇게 수월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가은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월한 편의 아이는 정말 아니었어요. 모유도 안 먹고 분유도 안 먹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도 보냈을 만큼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민함도 조금 종류가 다른데 저희 가은이는 먹는 것 자체에 그렇게 많이 예민하지는 다행히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아서 그 발달의 중요한 그 시점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컨디션이 예민해지니까 이제 그때마다 아주 혹독한 밥태기를 치른다거나 그런 좀 실랑이를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아주 수월하고 원래 잘 먹는 그런 유니콘 같은 아이는 사실은 아니었어요. 흔히 어릴 땐 안 먹어도 크면 다 먹는다.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은맘님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과학적인 확신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나중에 되면 어차피 다 라면 먹는다. 어차피 뭐 불량식품 다 먹는다. 근데 그 말씀의 전제는 사실 성인과 유아기가 똑같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유아 시기만의 아주 특징들이 있잖아요. 장내 환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 열려 있고 포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정도 음식물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구나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내 미생물들이라던가 장내 환경이 이제 기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좀 더 잘 소화시키고 그 음식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골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초 골조를 그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만드는데 나무 골조로 만드는지 뭐 쇠 골조로 만드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지 스티로폼으로 만드는지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비싼 시멘트를 거기에 붙여도 골조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기 초창기의 그 식습관이 그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때 만들어진 장내 미생물과 장내 환경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기초 골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른에서 먹었을 때랑 아이 때 먹었을 때랑 조금 다르고 어른 돼서 또는 청소년 때 그런 막 라면이라든가 이런 식습관은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흔들리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기초 골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기초 골조라고 딱 설명을 해주셔서 바로 이해가 됐어요. 가은맘님께서 세우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이들의 정서거든요. 아무리 뭐 유기농이든 목초육이든 뭐 그 비싼 거를 해도 아이의 정서가 좋지 않고 이 음식 정서 또는 엄마와의 그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그게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궁극적으로는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만 아이가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하나의 개체로 또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 정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 엄마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도 통제받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스킬인데.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데 저희 가온이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되게 통제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나름대로 굉장히 맛있는 이제 대처 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사회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도 이제 조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막 우리만 못 먹고 나만 못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막 나 아이스크림 먹는다, 나 초코 먹는다 되게 자기도 기뻐하고 막 라면도 먹는다 이렇게 본인은 되게 다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제받고 있지만 본인은 굉장히 통제받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행복하게. 네. 정말 그게 스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온이랑 함께 식사를 준비를 하면서 가온이 스스로 식재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탐구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떠한 대화
대화들을 나누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가온이랑 있으면서 저희 가온이가 7살인데 딱히 뭐 워크지라던가 학습지라던가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온이가 그래도 되게 이렇게 생물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해박한 편인데 모두 다 그 식재료에서 나온 지식들이고 저희는 이제 시장도 같이 가고 이제 원물을 제가 늘 제공하다 보니까 저한테 식사 시간은 단순히 그냥 영양을 채우고 그냥 안 아프게 하려고 잘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와 건강한 대화를 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궁금증을 자아내고 호기심을 자아내고 세상을 궁금해하는 매개체거든요. 저는 이제 생선 같은 것도 머리채로 그냥 다 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입을 벌려봐요. 그러면은 이빨이 다 모양이 달라요. 생선들이. 어떤 거는 뾰족하고 어떤 거는 뭉퉁해요. 그러면 이제 가온이가 예전에 한참 공룡에 꽂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공룡이나 상어 같은 애들도 이빨 모양이 먹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물고기는 아마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아닐까? 뾰족하잖아. 이 물고기는 어떤 딱딱한 조개를 먹는 물고기가 아닐까? 뭉뚱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상어나 공룡에서 봤던 그 지식을 얘기를 하면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런가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온이 때문에 알게 된 잡다한 지식들이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그걸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보고 자기가 관찰하고 궁금해하고 그걸 또 알아보고 내적 동기를 더 키워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시기 때. 근데 그러기에 이 식사 시간이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다양한 재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식습관도 잡아줄 수가 있고 엄마랑 대화, 주제,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을 올인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으로 함께 또 오감을 다 쓰잖아요.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에서 보는 것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각을 했을 때 더 강하게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 뇌라는 게.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도 맛보고 듣고 즐기고 하면서 더 깊게 연결되고 그렇게 세상으로 좀 호기심을 뻗쳐나가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식사 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워크지 하는 시간처럼.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시간에 올인원으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온이도 항상 그 식사 시간이 내가 궁금한 거를 찾아보고 이건 왜 그러지라는 궁금증이 있을 때 책을 같이 엄마랑 찾아보고 지식을 얻고 하는 것이 정말 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박한 그런 아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작은 랩실 같은. 그렇죠. 랩실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진짜 집에서 하고 계신 같이,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러지? 궁금증을 내고 가설도 찾아보고 세우고, 가설을 세워보고 그래서 찾아보고. 그럴 거야 찾아보고 그렇죠. 맞는지 해보고 맞아요. 식사 예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식사와 자기 조절력이 연관이 많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식사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그냥 영양 또는 건강의 이유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쇼폼이 문제가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도파민 중독이죠. 도파민 중독이죠. 그렇게 우리 뇌는 아무 노력 없이 너무 빠르고 너무 쉬운 자극들이 계속 오면은 자기 조절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쇼폼들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 음식도 약간 이제 쇼폼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인류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과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어요. 몸이 예열되는 과정이 아주 충분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장 보는 거는커녕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문 앞에 배달이 되고 그래서 딱 먹으면 음식은 너무 달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씹을 필요도 없고 막 꿀떡꿀떡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은 최소화됐고 자극과 쾌감은 극대화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쇼폼의 문제점과 닮아있죠. 노력은 최소화, 자극은 너무 달고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이렇게 대하는 것도 너무 아무 노력 없이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게 그 쇼폼과 비슷하게 우리의 자기 조절력이라던가 인내력을 낮출 수 있다. 우리가 왜냐면 인간이 가장 도파민을 크게 느끼는 게 결국에는 음식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식 자체가 너무 달아지고 너무
자극적이지고 내가 노력은 하지 않은 게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들어오면 쇼폰과 비슷하게 아이들의 자기조절력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내 환경 자체도 우리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식사 시간 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이라던가 그런 감정 조절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호한 편이에요. 저희 뭐 가온이가 유치원 갈 준비를 스스로 안 하면 유치원을 아예 안 보내버리고 그날은 밥도 안 줘요. 점심도 안 주고 저한테 말도 못 거게 하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치우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막 화를 내면서 치우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먹지 마. 그래서 그만 먹어. 밥 다시는 먹지 마. 아프리카 가서 아주 쫄쫄 굶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안 고픈 것 같네. 엄마 그럼 지금 밥을 치울게. 감정을 배제하고 그럼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자기가 혼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울기도 하고 뭐 속상해하는 감정을 드러내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럼 네가 좀 잘 먹지 그랬어. 뚝 안 그쳐? 너가 뭘 잘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아이가 속상한 감정의 타당성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너가 엄마한테 혼나니까 속상하지? 그래. 당연히 속상하지.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당연히 속상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너가 속상한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지킬 수는 없어. 하고 여전히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과 아이를 분리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너는 맨날 밥도 안 먹고 맨날 거짓말치고 맨날 그렇게 하고 넌 또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너가 하는 행동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분리시켜서 얘기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개선해야 되는 행동이 아이한테 픽스되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고 이건 우리가 개선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믿음을 항상 좀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넌 맨날 밥 안 먹잖아. 맨날 거짓말 치잖아. 이러면 지금 이 아이는 거짓말 치는 아이, 밥 안 먹는 아이라고 엄마가 지금 정체성을 자꾸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모르게 나는 그런 아이지 라고 정체성이 자꾸 확립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 알아. 원래 힘든 거야.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 원래 그때는 좀 돌아다니고 싶고 집중 안 하고 싶은 거 엄마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자꾸 지금 도와주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어. 개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자꾸 주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고 너무 좋은 식습관 워킹맘들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간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아주 큽니다. 제가 이제 밥을 차리는 시간은 길어도 20분? 대부분 10분 아니면 다 끝나요. 왜냐면 그냥 원물들 위주니까 뭐 크게 막 조리하거나 요리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대부분 원물을 거의 굽거나 찌거나 하는 과정이 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단 구성하는 거를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조금 쉽게 봐서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야채 하면 이제 그 야채 안에 뭐 섬유질이라던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파트로 잡으시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계란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닭고기, 소고기, 뭐 그다음에 생선도 있고 뭐 두부, 콩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에 속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밥이 될 수도 있고 고구마가 될 수도 있고 감자가 될 수도 있고 단호박, 뭐 마, 옥수수 이렇게 다양한 뭐 빵도 있고 떡도 있고 특정 음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 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해요. 돌아가면서 그럼 그 안에 그냥 하나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뭐 닭고기 그다음에 뭐 고구마 그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야채가 뭐가 있나? 뭐 토마토가 있네? 아니면 양파가 있네? 그럼 양파랑 뭐 닭고기랑 같이 구워내고 토마토랑 고구마랑 내는 거죠. 그래서 세 파트를 해서 그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야채 요렇게만 그냥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굽거나 찌거나 뭐 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조금 쉽게 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면 그냥 계란 같은
단백질 위주로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바쁘면 그냥 계란 후라이랑 방울토마토만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좀 좋은 게 사골이 아이들의 장 환경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사골 하나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계란 넣어서,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사골 수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만 먹어도 든든하고 아이한테 너무 건강하고, 엄마는 거의 뭐 5분 10분도 안 걸리게 아이한테 이제 건강한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막 모든 걸 다 맞춰서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아침같이 바쁠 때는 그렇게 좀 간단하지만 영양 좋은 거, 뭐 계란 후라이라던가 두부라던가 콩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밤에 뭐 푹 삶아놨던 거 그냥 고기 수육만 먹어도 좋고, 단백질 위주로 간단하게 바로 낼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놓고, 저녁 시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내가 저녁에 외식해서 삼겹살을 먹어. 그러면 삼겹살은 뭐 지방이랑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러면 점심에는 약간 뭐 국수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점심에 국수를 같이 먹었어. 그럼 탄수화물을 좀 충분히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빼고 뭐 고기류, 그렇죠. 고기류나 이제 야채만 먹는다던가, 요렇게 좀 조정을 하면, 뭐 국수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빵 먹으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 끼마다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파트를 나눠서 한다던가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물식이라는 게 되게 부담감을 확 낮춰주는 것 같아요. 건강식이라 그러면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뭐뭐뭐 다 챙겨서 완벽하게 이렇게 내야 될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이렇게 먹었으면 저녁에는 뭐 이렇게 먹고, 약간 이렇게 유동성 있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많이 품도 들지 않는 원물이라서 너무 워킹맘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씻기만 하면 돼요. 계란 삶고 그냥 오이 같은 것도 저는 통째로 주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씹는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째로 그냥 주고, 파프리카도 통째로 주고, 계란도 그냥 자기가 까가지고 스스로 먹게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오늘 말씀해주신 철학들을 혼자서 꾸준하게 실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민도 나누고 실천도 같이 하고 하는 건강한, 아주 특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혼자서는 진짜 건강한 육아를 유지해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고립되기도 하고 정보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는 어떠한 뭐 양질의 정보를 주고 막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실천해내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 혼자 건강하게 먹이고 싶다고 우리 아이만 뭐 너만 먹지 마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커뮤니티에는 모두가 또 다 그렇게 건강하게 먹고 또 즐거움을 찾아내기 때문에 즐겁게 재미있게 이런 건강한 뭐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뭐 영어도 같이 하고 있고 식습관도 하고 있고, 같이 막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그냥 같이 세상을 누비고 같이 호기심 있게 막 세상을 둘러보는데, 음식도 막 오이 뜯으면서 파프리카 뜯으면서 뭐 젤리나 뭐 이런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물 마시면서 건강한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가치관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머니들도 좀 스트레스도 덜하고, 뭐 제가 지금 젤리를 먹었고 뭐 제가 지금 게임을 하니까 우리 아이도 막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좀 스트레스가 없이 좀 건강하고 제대로 된 육아 환경을 좀 오랫동안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오늘 정말 식탁 위에서의 철학부터 삶의 방향성까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여전히 식탁 앞에서 혼자 자책하고 막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나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근데 그게 정보가 굉장히 파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너무 나쁘다던데 우리가 이거 뭐 어떡하지, 많이 먹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아이한테 무결한, 너무 완벽한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듯 식사도 늘 완벽하고 늘 좋은 거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의 관계,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표정으로 내가 밥을 먹는지, 아이가 이 식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특정 음식 자체가 뭐 이거 너무 좋다던데 이거 너무 나쁘다던데 사실은 깊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특정 매체에서 이게 너무 좋다더라 너무 나쁘다더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아이의 상황과 그다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고려해서 조금 지혜롭게 유동적으로 만들어 가셔도 괜찮다. 그런데 조금 중요한 거는 아이와의 상호작용, 뭐 아이와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것에 노력은 하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아이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또 나의 경제에 맞게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식사 생활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행위 그 자체보다 식탁 위에서 나누는 교감과 태도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가오범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